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경기가 워낙 많기도 하고, 어, 조합을 짜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좀 일찍 왔다.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를 잠깐 얘기하자면, 흐름대로 나온 경기들이 있긴 한데, 아쉽습니다. 뮌헨. 바르샤에 의해서 뮌헨까지 원정에서 프렌은 못 해주더라도 이 프렌 정도는 뭐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졌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이제 아침이랑 챔피언십 묶어간 무승부가 적중해서 그나마 흐름은 좀 이어가는데 저것마저 틀렸으면은 아찔했다. 차라리 어제 PSV 뭐 2프렌도 배당이 꽤 좋았고 퍼포스도 원래 2프렌을 보긴 했지만 요새 뭐 나쁘지 않아서 프렌까지 더 과감하게 못 간 게 좀 아쉽지 않나. 잘만 하면은 이제 뭐 노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뭐 다 결과론적인 거라 뭐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쉽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분석을 하다 왔거든요. 어디까지 했냐면 오모니아까지 보고 왔는데 일단은 4시 50분인가 4시 45분 마감 경기가 있더라고 아침. 그래서 일단 아침은 빨리빨리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합 정도는 저도 이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보면은 일단 메가선은 승 봅니다. 승 홈이라서 마행까지 보고요. 그리고 이랜드 성남은 아무리 보더라도 이랜드도 요새 워낙 잘하고 성남도 최근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뭐 무승부. 그리고 라차브리 탭사 남디는 뭔가 승패보다는 오버로 가는 게 나아 보이고 간바 오사카도 웬만하면 원정이어도 마행까지는 봐야죠. 이스턴이 워낙 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해서 마행까지는 못 보겠더라고. 지난번 홈에서 비긴 것도 있고 그래서 포항 승만 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애매해서 배당이 높긴 한데 승패가 오버로 가는 게 맞고 마지막 템피로 오버 같은 경우에는 승에 요것도 마인 정도 봐야 되지 않나. 홈이라서 지난번에 마인으로 이긴 것도 있는데 홈이기 때문에 좀 요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랜드 경기는 7시부터니까 뭐 메가서 경기를 가려면 미리 가셔야 된다. 요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한 조합 정도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대충 보시더라도 잠시만요. 뭐 뺄 거 빼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갈 만한 게 좀 있죠. 뭐 추리고 추려서 뭐 어느 번은 이따 나중에 뭐 봐서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승패로만 근데 배당이 일반승으로 가면 배당이 잘 안 나오긴 합니다. 뭐 2배 살짝 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 뭐 아마 그 이 앞에 메가서는 지금 뭐 유튜브를 올릴 때나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생방 보시는 분들 아니면 가기가 좀 빡셀 거예요. 시간이 좀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걸 제외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생방 안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생방 보시는 분들은 뭐 그거를 섞어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이랜드 무 빼고 그냥 일반승으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뭐 오버를 끼워 가셔도 되는데 그러면 배당이 조금 높아지긴 합니다. 한 뭐 6배 정도 나오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오버를 끼워 넣으면은 폴더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폴더 수를 줄이고 싶다면 무승부 제외하고 기존에 뭐 마인 쪽으로만 가더라도 거의 6배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조합을 좀 가도록 하겠다. 메가서의 우프 타이포는 메가서 승과 이제 뭐 마인을 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원정에서 다 이제 3실점씩 했거든요. 우프
스포가 이제 홈에서 메가서를 잡긴 했는데 또 메가서 홈이다 보니 저는 마인 쪽으로 살짝 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걸 간다는 건 아니고요. 마인 쪽으로만 가볍게 한번 건드려 보면 뭐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일반 승에 아까 오버를 끼워서 그렇게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 두 조합만 먼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적당히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우프타이포의 경기에 따라 또 나중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메가서 경기에 뭐 그거 제외하고 가시는 분들은 좀 천천히 가셔도 된다. 7시 경기라서.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여긴 공개를 해드리고, 오늘 아마 그 공개되는 부분이 지금 어쨌든 이제 아침이랑 이제 그건 끝났으니까 제외하고 이제 알크마르부터 본격적으로 갈 텐데, 아마 반 정도? 36경기니까 그러니까 시간대가 이제 먼저 마무리되는 2시 45분 경기는 다 공개를 할 거예요. 컨퍼런스나 유로파를. 예전엔 컨퍼런스만 공개했는데 오히려 그냥 순서대로 앞에 것만 공개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해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전 일단은 메가서 포함해서 가긴 했습니다. 가실 분들 이거 참고하시고, 자, 알크마르하고 쉘본은 뭐 아무리 보더라도 알크마르 사이즈로밖에 안 보이더라고. 쉘본이 득점이 없더라고. 그래서 뭐 1마인에 2마인까지 3.5 마인은 사실 그 4대 0이기 때문에 좀 빡셀 수가 있어요. 혹여라도 쉘본이 골을 넣는다면. 알크마르도 뭐 컨퍼런스 성적이 그렇게 막 아주 높은 건 아니라서 요렇게까지 보고, 오늘은 이제 막 따로 언급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확률은 알크마르 승이 높은데 1마인을 기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알크마르 승은 그냥 깔고 가는 거라 배당이 좀 높은 것부터 1마인, 뭐 2마인, 뭐 3.5마인은 좀 고민이 되고, 슬로반부 라이오도 원정 배당이 그렇게 높지 않고, 라이오가 지난번에 또 이제 역전했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이거는 언오버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뭐 리그에서도 엄청 잘하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BK 해켄이랑 이제 레오 포츠난한테 2실점씩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레오 포츠난하고 로잔스포인데, 레오 포츠난이 홈에서는 뭐 좀 더 강할 수는 있지만 로잔스포가 지금 무패 중이고, 뭐 리그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컨퍼런스에서는 그래도 이제 무패 중이기 때문에 로잔스포 2프렌을 보는 게 맞다. 배당이 좀 적긴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프렌까지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은데, 지난번 라피드빈을 이제 4대1로 이기긴 했는데 라이오 원정도 2골을 먼저 놓고 역전패 당하고 해서 뭐 프렌이 배당 대비 좋지 않다. 그러면 언오버로 가야 되지만 언오버가 3.5입니다. 생각보다 로잔스포가 실점이 많이 없어서 뭔가 3.5 오버를 가는 건 좀 빡세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냥 로잔스포 2프렌. 프렌은 잘 모르겠어요. 레오포츠난 홈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모니아 디나모 키예프 같은 경우는 무승부 봅니다. 아까 여기까지 보고 왔는데 처음엔 오모니아 쪽을 보려 했거든요. 근데 디나모 키예프가 생각보다 뭐 삼순스포로는 워낙 지금 잘하고 있고 크리스탈도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뭐 아주 못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해서, 오모니아도 지금 3경기째 승리 없고 결국 득점력의 문제라서 무승부 보는 게 맞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린스키하고 BK 해켄을 보려고 하다가 이제 방송을 킨 건데, 일단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도 좀 그러니까 적당히
찝을 것만 찝고 넘어갈게요. 자, 둘 다 이제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컨퍼런스. 그리고 결장 부분도 크게 없으면 따로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린스키 같은 경우는 지난번 디나모 키예프한테 0대6으로 대량 실점을 했는데, 또 홈에서는 링컨 레드한테 5대0으로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BK 해킹 같은 경우도 일단은 승리가 없긴 합니다. 없긴 한데, 그래도 뭐 패배가 많은 건 아니고, 라이오랑도 비기고, 뭐 지난번 스트라스전도 골을 넣어서, 이게 뭐 드린스키가 홈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뭐 링컨 레드 5대0으로 이겼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제 BKK는 원정을 이제 좋다는 건 아니에요. 셸본한테도 비겼고, 예전에 클로지한테도 0대1로 져서 결국 원정 득점력은 없기 때문에, 저는 요건 그래도 지린스키 승무로 보는데, 저는 이런 경기는 뭐 프렌도 별로고 승패도 애매해서 전 건너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SK 시그마, 첼레. 아마 컨퍼런스는 더 빨리 갈 거예요.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팀들이 워낙 많아서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자, NK 첼레가 3승 무패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둘 다 결장자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SK 시그마가 이제 체코 팀인데, 일단 컨퍼런스에서 성적이 뭐 나름 약간 쏘쏘 그냥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막 좋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엔케첼레가 이제 워낙 흐름이 좋아서 지금 컨퍼런스 예선부터 지금 5연승 중이거든요. 그리고 뭐 매 경기마다 멀티골 예상씩 넣고 있어서 시그마 홈이긴 하지만 좀 빡셀 수 있다. 엔케첼레 프렌 봐야죠. 그러니까 이 프렌을 보는 게 더 안정적이긴 한데 배당이 안 나오고, 최근에 이제 바르샤 2프렌, 뮌헨 2프렌에 이제 털리다 보니, 기왕 뭐 틀릴 거 프렌 가서 2프렌 가서 틀릴 바에는 배당이라도 조금 높여서 프렌 가는 게 낫지 않나. 오늘은 경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굳이 막 뭐 1.0, 1.1 이런 배당 쪽으로는 가진 않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그래도 2프렌인데 배당 가볼 만한 거, 뭐 로잔스포 요 정도까지는 가볼게요. 1점 거의 3에 가까우니까. 그리고 확률도 있고 해서 엔케첼레는 그냥 프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라쿠프하고 라피드빈. 자, 아까 라피드빈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얘네 성적이 엄청 안 좋죠. 뭐 꼴찌입니다, 꼴찌. 3전 전패고. 그리고 뭐 결장이 아주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폴란드 원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라쿠프가 어쨌든 이 무패 1승 2무기 때문에, 라피드빈이 물론 상대들이 좀 뭐 잘한 것도 있긴 하지만 득점력이 워낙 없어서, 그래도 이걸 라쿠프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쿠프 승 봅니다. 승. 이런 것도 승무를 보게 되면은 조금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서 이런 건 그냥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크라이오바, 이름이 엄청 길거든요. 일단 크라이오바 대 마인츠. 앞에 이름은 좀 생략을 했는데, 자, 루마니아 팀인데, 일단 홈에서는 뭐 바샥쉐이도 예전에 잡았었고, 최근에 뭐 라피드빈 원정, FC 노아하고 비기고, 결국 라쿠프한테 진 거 말고는 없긴 하거든요. 당연히 비교하면 마인츠가 좋죠. 근데 성적은 성적도 마인츠가 좋네. 마인츠 컨퍼런스 성적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3승 무패네, 얘네도. 그리고 결장으로 보면은 마인츠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최근 리그에서는 이제 마인츠가 좀 부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한 8경기인가 승리가 없는데, 어쨌든 컨퍼런스에서는 나름 성적이 좋고, 뭐 피오렌티나전도 역전승을 했고, 근데 대부분 한 골 차였어가지고
원정이라 배당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마인츠가 좀 유리하긴 하지만 원정인 점을 생각하면은 배당 대비는 별로입니다. 요것도 마인츠 승부 보되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홈팀 이프렌을 가기에는 그래도 마인츠가 좋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어제 그제처럼 뭐 미넨 뭐 바르샤 이프렌 갔다가 이제 뭐 결국 두 골 차 이상 나면은 배당 대비는 좀 별로일 수 있다. 전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많기 때문에. 자, 그다음 함눈스파하고 링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보면은 함눈스파가 최근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죠. 이런 정도면은 링컨 가야 되지만 뭐 성적도 함눈스파가 안 좋아요. 링컨보다. 근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이제 홈 배당이 엄청 낮거든요. 1.5. 이 정도면은 몰라요. 지브롤터 팀이라 그런지 몰라도 함눈도 몰타 쪽이라서 전 이거 배당 대비 별로 메리트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링컨이 뭐 지린스키한테 0대5나 예전에 브라가나 뭐 지베즈드한테 5실점씩 하긴 했지만 좀 그 정도 차이 나지 않거나 하면은 지난번 뭐 레이포츠난 승이라든가 리에카 물론 원정에 대한 이제 그 전적들을 보면 신뢰할 수 없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배당 대비 함눈도 별로고 링컨도 별로다. 그렇다고 뭐 언오버 가기도 애매하고 버릴 건 좀 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면은 일단은 이 컨퍼런스가 끝났고 바로 이제 유로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파 이제 로마부터 가도록 할게요. 로마 미투일란. 자, 미투일란이 1위입니다. 지금. 엄청 성적이 좋아요. 4승 무패. 로마가 지금 2승 2패인데 로마 같은 경우는 지금 도보비크가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 미투일란은 딱히 큰 결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미투일란이 이제 오랜만에 지난번 리그에서 지긴 했지만 지금 유로파의 성적들을 보면은 셀틱도 3골, 뭐 노팅엄 원정도 3골. 그러니까 뭐 대부분 경기들이 다 이제 다득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골 넣은 경기가 없단 말이죠. 이러면 아무리 로마가 홈이긴 하고 최근에 뭐 연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홈에서 빅토리아 풀젠이나 리랄테 결국 졌었거든요. 이러면은 로마도 저 홈에 대한 배당이 메리트가 없다. 차라리 미투일란이 또 노팅엄을 잡을 때처럼 이기든 아니면 뭐 다득점 무승부가 나든 그래도 로마 홈이니까 로마가 실점을 하면서라도 잡아내든 저는 오버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뭐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뭐 고배당 노릴 거면 뭐 핸디무 쪽으로 가도 되는데 전 그냥 오버만 볼게요. 자, 그 다음 경기 포르투하고 니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스도 성적이 안 좋거든요. 지금 거의 꼴찌 아닌가? 꼴찌 바로 위네. 4패 하고 있거든요.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포르투 원정은 쉽지 않습니다. 뭐 물론 포르투도 성적이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홈에서 지베지다전 이제 지지 않았고 지난 위트 원정도 비겼기 때문에 지금 니스는 뭐 아시겠지만 리그에서도 지금 3연패 중이고 물론 그렇다고 뭐 아주 못했던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요새 폼이 살짝 좀 떨어졌다고 할까? 그리고 유로파에서도 보면은 결국 이제 득점은 꾸준하거든요. 뭐 프라이, 뭐 셀타비고 원정, 페네르바체, 로마. 근데 결국 실점을 많이 해서 못 이겼기 때문에 이건 그래도 포르투 쪽으로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포르투도 배당이 별로다. 그래서 오버 갑니다. 이것도. 혹여라도 니스가 이길까봐. 그런 변수까지 생각을 해서 뭐 니스 2풀에는 뭐 포르투의 승까지 생각하면은 좀 별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버 가는 게 맞다. 왜냐면 지난번 홈에서 프라이한테 1대3으로 지기도 했어서 오버 봅니다. 오버. 그러니까 배당들이 다 적어요. 지금 홈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 페노르트하고 셀틱. 페노르트가 의외로 순위가 높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1승 3패. 그리고 뭐 부상들도
뭐 조금씩 있죠. 수비나 뭐 황인범 포함해서. 그리고 셀틱도 뭐 물론 수비 쪽에 부상들이 조금 몇 명 있긴 한데 일단 페이노르트가 지금 3연패 중 유로파 포함해서 어쨌든 최근 페이스가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고 뭐 상대하는 팀들이 좀 빡세긴 했어요. 뭐 브라가, 에스턴, 뭐 슈투트, 뭐 파나티나. 그나마 파나티나 이긴 게 전부인데 셀틱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뭐 브라가한테 지고 미투일란 원정도 지는 거 보면은 그래도 홈의 페이노르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언오버 가기 좀 빡센 게 3.5를 줘가지고 셀틱이 막 아주 득점이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패 승무 보는 게 맞습니다. 패 승무 보고 넘어가고 릴라고 디나모 자그레브. 자, 디나모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좀 더 높긴 한데 뭐 사실 승점 1점 차이라 큰 차이는 없고 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홈이니까 웬만해서는 질 것 같진 않아요. 최근에 3연승 중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리그 3연승인데 유로파에서는 이제 PAOK한테도 이제 전반에만 0대3으로 털리다가 이제 3대4까지 쫓아갔지만 결국 졌죠. 그리고 지베지다 원정도 졌고 그러니까 로마 원정을 잡았는데 또 지베지다 원정 지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 뭐 디나모가 지난번 셀타한테 홈에서 3실점하고 마카비 그러니까 텔아비브 상대로는 다득점을 했지만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도 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홈이라서. 만약에 릴 배당이 뭐 1.2 예를 들면 아까 뭐 로마나 포르투 정도 줬으면 별론데 그래도 1.5 정도 거의 되기 때문에 홈승 보는 게 맞다. 뭐 3연패까지 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래도 이제 최근에 연패 흐름을 좀 끊었잖아요. 파리 FC 상대로 이제 잡으면서 근데 그게 다 연패는 또 원정이기도 했고 그래도 홈의 릴은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릴 승 볼게요. 요거는 승무 보지 않고 그냥 승 보고 이렇게 하고 자 에스턴하고 영보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턴은 순위가 높습니다. 지금 6위인데 3승 1패 그리고 영보이즈는 2승 2패 근데 승점은 뭐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뭐 순위는 뭐 16개나 차이 나는데 결국 이제 승점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순위는 큰 차이는 없고 영보이즈의 이제 결장이 문제죠. 뭐 부상이랑 퇴장이 있어서 뭐 그 부분 생각하면은 에스턴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다만 이제 에스턴은 다음 경기 이제 울버햄튼 바로 이틀 뒤인데 리그에서 지금 보면 에스턴이 흐름이 괜찮거든요. 특히 홈에서는 4연승. 지난 리즈전까지 이겼기 때문에 연승 중이기도 하고. 다만 뭐 롯데를 돌릴 수도 있겠죠. 뭐 리그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뭐 챔스도 맨시티도 뭐 롯데를 돌린 것처럼 뭐 리그에 좀 더 신경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에스턴이 순위가 꽤 괜찮아요. 지금 4위. 아스날하고는 8점 차긴 하지만 맨시티, 첼시하고는 불과 1, 2점 차기 때문에 이게 2위부터 밑에 라인까지는 진짜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진짜 많아요. 뭐 리버풀도 요새 안 좋은데 그 리버풀하고도 첼시가 5점 차밖에 안 돼요. 즉 언제든 한 경기에 따라 뭐 순위가 상당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에스턴이 뭐 조금 유리하긴 하지만 이것도 배당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영보이즈도 아예 골이 없진 않아서 지난번 물론 이제 0대4로 진 게 좀 크긴 하죠. 뭐 그거 생각하면 에스턴 가야 되긴 하는데 에스턴도 배당이 너무 적긴 합니다. 그죠? 에스턴도 지금 배당이 1.13 그래도 페노르트 원정도 이기고 고에드도 선제골 넣었는데 역전패 당한 거 생각하면 그래도 에스턴 믿어봐야죠. 홈 1마인까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변수를 안 볼게요. 에스턴이 그래도 최근 홈에서 해준 게 있는데 리그 포함해서 지금 6연승입니다. 6연승. 그리고 최근에 뭐 다득점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0대4로 뭐 진 게 그때 퇴장 이후에 4골이 터진 거라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1마인까지는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자, 그다음 페네르바체하고 페렌츠바로시. 자, 페렌츠바로시도 순위가 꽤 높은 팀이거든요. 3승 1무로 아직 패배가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네르바체가 순위가 12단계나 이제 떨어진 15위긴 한데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이입니다. 얼마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만 이제 페네르바체가 경고 누적이 좀 있더라고. 수비 1명, 뭐 미드필더 2명, 그리고 공격에 부상도 있고, 물론 뭐 아센시오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훨씬 많긴 합니다. 엔네시리도 지금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하죠. 자, 페렌츠바로시가 의외로 부상이 거의 없습니다. 뭐 명단 제외는 뭐 경기를 거의 안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자, 그럼 페네르바체의 최근 흐름인데 역시 홈에서 엄청 강합니다. 최근 원정에서도 잘 안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10경기 무패 중이거든요. 그리고 홈에서는 슈투트나 니스도 잡았고, 뭐 이 정도면은 뭐 페렌츠바로시가 아무리 이제 성적이 좀 더 좋고 선방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쉽진 않을 겁니다. 원정이라서. 물론 페렌츠바로시도 짤즈 원정, 뭐 행크 원정 다 잡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페네르바체는 좀 빡셀 거다. 요거는 그래도 페네르바체 승무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차라리 페네르 승 보면서 뭐 다득점 무승부라든가 혹여라도 이제 뭐 퇴장이나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 생각하면은 배당이 조금 더 높은 뭐 오버를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페렌츠바로시가 최근 득점이 좀 많았어가지고 승각이 좀 애매하면은 오버 보면 되는데 저는 일단 승을 우선시 보고 오버를 2순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 좀 1시간 안에 마무리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AOK하고 SK 브라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순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니까 승점도 같고 득실도 큰 차이가 없는데, 자, 일단 그리스 원정, 특히 PAOK가 이 홈에서는 엄청 강하거든요. 뭐 리그에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지난 뭐 영보이즈전도 그렇긴 한데 웬만해선 잘 안 집니다. 릴 원정도 이제 4대3으로 이겼고, SK 브란 노르웨이 팀도 홈에서 강하죠. 근데 홈보다는 원정이 확실히 약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볼로냐전 비겨서 좀 잘하긴 했어요. 왜냐면 3경기 무패고, 릴 원정도 좀 아쉽게 1대2로 진 거라 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그래도 비벼볼 만은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볼로냐 원정까지 비겼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흐름 자체가 워낙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완벽하게 승까지만 보긴 어려워요. 물을 좀 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하다고는 하지만 마카비 텔아비브한테도 0대0으로 비긴 적도 있고, SK 브란이 물론 지난번 그 볼로냐전은 볼로냐 이제 초반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운이 따라준 거라 봐요. 퇴장이 있었음에도 슈팅은 16대9로 밀렸거든요. SK 브란이. 예. 그런 거 생각하면 PAOK 승을 좀 더 봐야 되긴 하는데 배당이 막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영보이즈전도 사실 퇴장 이후에 4골이 터진 거라 그건 아주 초반이거든요. 전반 한 5분에 퇴장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승무 보지만 저는 좀 패스할 것 같다.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풀젠하고 프라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9경기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그 시간 타임.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2경기나 더 남았다. 자, 빅토리아 풀젠하고 프라이 둘 다 상위권 팀입니다.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3승 1무, 풀젠도 2승 2무로 둘 다 무패예요. 무패. 승점이 2점밖에 차이 안 나고.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제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를 보면은 순위가 딱 중위권 정도에 걸쳐 있거든요. 상위권으로 가기가 좀 빡센 지금 승점이긴 한데, 자, 빅토리아 풀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로마 원정도 잡았습니다. 지난번 페네르바체하고도 홈에서 비겼고,
뭐 프라이도 잘하긴 하는데 지난번 뭐 뮌헨전 아쉽게 역전패 당했죠. 2골 먼저 넣었는데 이제 뭐 6실점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유로파 성적 보면 어쨌든 니스 원정도 잡고 볼로냐하고도 비겼고 빅토리아 풀젠도 잘하지만 프라이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전 이런 거는 그냥 무승부 찍어야 된다 봅니다. 뭐 프렌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무 찍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 자, 이제 2시 45분 마지막 공개되는 마지막 경기 루도고레츠하고 셀타비고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루도고레츠는 순위가 상당히 낮아요. 물론 이제 승점 차이가 이제 그래도 32하고 4이면은 꽤 많이 차이 나는데 불과 2경기 차이입니다. 승점 6점.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제 셀타비고가 좋을 수밖에 없고, 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에서 엄청 강합니다. 리그에서도 보면은 뭐 알라베스 원정, 뭐 레반테, 오사수나 원정 다 이겨가지고 리그 4연승 중입니다. 컵대회 포함. 컵대회 빼더라도 3연승 중이고. 그래서 홈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유로파 제외하고는 1승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그에서는. 근데 원정에서는 날라다닙니다. 근데 이번도 원정이죠. 물론 유로파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난번 디나모까지 3대0으로 잡는 거 보면은 슈투트 원정도 골을 넣었고 지긴 했지만, 그래서 최근 다 다득점 중이라서 뭐 루도그레츠 홈이라도 저는 셀타가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근데 이제 뭐 만에 하나 변수까지 생각을 한다면 가장 좋은 건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죠. 왜냐 셀타비고 배당이 안 나와요. 배당이. 예. 그래서 셀타비고 승무보대 저는 이제 오버 쪽으로 다득점 무승부도 있을 수 있고, 왜냐면 루도그레츠도 근데 셀타비고 승무도 같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베티스한테 0대2로 진 거면 순위상으로 보면은 베티스가 뭐 셀타보다는 뭐 더 좋으니까 무승부를 같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2시 경기가 끝난 거죠. 2시 경기가 끝난 거고 2시 45분 경기. 자, 이제 밑에서부터는 그냥 공개 없이 그냥 쭉쭉 갑니다. 18경기. 앞에 18경기 공개했으니까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좀 보여야 되니까 이 정도 보고, 자, 피오렌티나하고 아테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에서도 가끔씩 얘기하지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세리에서 두 팀이 이제 승리가 없는데 엘라스, 베로나, 피오렌티나 6무 6패입니다. 피오렌티나가 이 정도로 성적이 안 좋을 줄 몰랐는데 그나마 이제 컨퍼런스에서는 곧잘 이기곤 하거든요. 지난번 마인츠 역전패 당한 거 빼고는 이제 다 이기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선 잘하는데 뭐 원정은 조금 찝찝하죠. 가기가. 근데 뭐 득점이나 이런 게 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뭐 피오렌티나가 얼마나 이제, 그리고 이제 결장 부분도 뭔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피오렌티나보다는. 그래서 요것도 배당을 보고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배당은 좀 높게 주긴 했어요. 1.57이면. 근데 이제 피오렌티나가 다음 경기가 아타로 원정이기 때문에 빡셀 수 있단 말이죠. 아타리 또 어제 이겼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흐름을 바꾸려면은 최근에 이제 이겼던 적이 꽤 오래됐거든요. 6경기. 마인츠전도 결국 졌기 때문에 뭐 리그에서는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긴 하지만 홈이라 좀 반전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피오렌티나 승 봅니다. 승. 오늘마저 이제 못 이기면은 그게 이제 리그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승만 볼게요. 승만. 더 볼 순 없고. 자, 그 다음 레기아하고 스파르타 프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기아 바르샤바 같은 경우 지난번 NK첼레 원정을 졌더라고요. 근데 홈에서는 이제 삼순스포르, 이 팀이 4승 무패인가? 엄청 잘하더라고. 그리고 스파르타 프라도 보면은 뭐 성적은 조금 더 좋으니까. 근데 둘 다 큰 차이는 없고 뭐 대충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저는 반반 느낌?
하지만 스파르타 프라하가 어쨌든 최근 2경기 무득점에 원정에서 최근 득점이 2경기 연속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레기아를 보는 게 맞는데 이것도 사실 배당 보고 가야죠. 뭐 2.27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받지 않았나. 저는 홈이라 홈 2점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엔케첼레 원정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대4 정도 볼게요. 6대4 정도. 뭐 이것도 무승부 보긴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무승부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닙니다. 6대4 정도로 보고 샴록하고 샤흐타르 도네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흐타르 도네츠가 당연히 성적도 좋고 득실도 다 좋긴 한데 그리고 샴록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또 부상도 한두 명 있는 것 같고 미드필더도 뭐 샤흐타르는 그거에 비해는 거의 결장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다만 최근에 이제 엄청 뭐 리그에서도 그렇고 뭐 컨퍼런스도 그렇고 좀 다득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뭔가 실점을 안 할 것 같진 않단 말이죠. 또 원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잠시만 요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배당이 일단은 1.5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인데 오버를 가려니까 그 샘록 로버스의 이제 득점력이 좀 걸리거든요. 이거는 그냥 샤흐타르 승무 보면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승무보다는 배당이 좀 적더라도 샤흐타르 승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득점력이 안 될 것 같아. 샤흐타르한테는. 샤흐타르는 원정에서도 뭐 3골씩 넣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마행까진 못 보더라도 웬만하면 이제 1.3은 뭐 오버 쪽으로 좀 빼는 경향이 있었는데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샤흐타르 승 볼게요. 오버 보기가 좀 애매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친숙한 스트라스부르하고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이제 성적이 좋고 승점도 1점 차. 스트라스부르는 공격에 1명 정도만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 크리스탈은 딱히 부상이 없긴 하거든요. 크리스탈이 생각보다 잘해요. 지금 그 리그에서도 보면은 성적이 5위입니다. 5위. 얘네보다 밑에 있는 게 지금 리버풀, 맨유, 토트넘, 뭐 본머스, 썬더랜드 위에 있는 게 아스널, 첼시, 맨시티, 에스턴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불과 승점은 1, 2점 차긴 한데 실점이 엄청 적습니다. 크리스탈이. 아스널하고 지금 두 팀만 유일하게 그 실점이 한 자릿대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울버햄튼도 잡고 그리고 뭐 홈에서 라르나크한테 진 게 좀 흠이긴 한데 여전히 실점이 적습니다. 지난번 알크마르도 이겼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는 패배가 없긴 해요. 야기엘로한테 제가 그때 스트라스 갔을 때 이제 비긴 게 진짜 그때 스트라스 하나 뜰렸나? 좀 아쉬웠는데 결국 그래도 저는 뭐 스트라스부르가 꾸준하게 실점이 최근에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건 크리스탈 쪽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전 크리스탈 승무 봅니다. 다만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홈이기 때문에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크리스탈이 리그 성적도 좋아서 리그에 좀 더 집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음 경기가 홈에서 맨유기 때문에 로테를 돌릴 가능성까지 생각을 하면은 뭐 스트라스도 어쨌든 무패이기도 하고 이러면은 차라리 뭐 크리스탈이 이겨도 크리스탈이 실점이 많지 않고 뭐 스트라스가 실점이 꾸준하다고는 하지만 뭔가 다득점을 못했을 때는 언더로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아니면 뭐 스트라스 2프렌인데 모르겠어요. 뭔가 그 정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스트라스가. 지난번 야기엘로 때가 생각나서 그런지 몰라도 크리스탈 승무 보고 보는데 뭐 아주 반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5 대 한 4.5 그 정도 느낌으로 보도록 할게요. 근데 막 자꾸 손은 이제 무승부 가고 싶긴 합니다. 왜냐면 뭔가
다음 경기에 좀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불과 이제 뭐 텀이 되게 짧기 때문에 뭐 챔스처럼 좀 더 여유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홈이긴 하더라도 맨유가 지난번에 이제 어쨌든 말아 먹었잖아요, 경기를. 그래서 크리스탈한테는 맨유가 지금 멘탈이 한번 거의 나간 상황이라서 절호의 기회죠. 왜냐면 그 전에 맨유가 좀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무승부를 좀 더 보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기엘로하고 쿠오피온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기엘로 같은 경우에는 무패죠, 무패. 지난번 스트라스전 생각하면은 뭐 야기엘로 입장에선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둘 다 1승 2무입니다. 득점은 오히려 원정팀이 한 골 더 많은데 야기엘로는 또 퇴장도 있어요.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선수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지금 배당이 떨어져서 1.28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리 뭐 원정팀이 그 원정에서 이제 득점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뭐 야기엘로가 그 정도까지 막 받을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차라리 이런 거 언오버로 관리해도 지금 오버도 배당이 빠져서 저는 패스합니다. 이런 경기. 패스는 패스라고. 왜냐면 근데 보통 패스하면은 엄청 대승을 거두긴 하더라고. 지난번도 보니까 뭐 애매한 팀들끼리 이 정도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하는데 그에 맞게 막 스코어가 막 3대0, 4대0으로 이기고 그랬던 경우가 많았어 가지고 뭐 지금 이 경기를 뭐 주력으로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배당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굳이 이런 경기도 많은데 이런 경기에 갈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그다음 리에카하고 라르나카. 자, 라르나카 이제 아까 한번 언급을 했었죠. 크리스탈을 잡았다고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 실점이 없어요. 3경기 동안. 즉 컨퍼런스에서만 놓고 보면은 지금 2승 1무로 5득점에 무실점입니다. 아무리 리에카 홈이더라도 뭐 결장도 거의 없는 상황에 이 정도면 라르나카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크리스탈 원정 잡은 게 좀 크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리에카도 지금 홈에서 유로파도 그렇고 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둘 다 이제 실점이 적었던 거 생각하면은 일단은 배당을 좀 더 높인다면은 언더. 그리고 저는 이제 확률로 가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오늘 2풀에는 굳이 보진 않는다 했잖아요. 뭐 요 이틀 사이에 이제 챔스에서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어차피 틀릴 거 배당 낮게 하면은 금액만 높아지기 때문에 풀엔 봅니다. 풀엔 라르나카. 그리고 언더 보면서 무승부. 그러니까 세 개를 동시에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길 가능성이 좀 크다 이거죠. 언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리에카가 이기든 라르나카가 이기든 뭔가 1대0으로 끝날 것도 같아요. 왜냐면 리에카가 지난번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나 예전에 유로파에서 PAOK 잡을 때도 다 1대0으로 이겼어가지고 일단 프렌과 언더를 봅니다. 그 다음에 에버딘하고 FC 노아 아마 1시간 조금 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빡세네 이게. 보면서 하려니까 시간이 좀 오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버딘하고 FC 노아 뭐 에버딘하고는 딱 한 경기 차이긴 한데 일단 에버딘이 뭔가 보여준 게 없긴 해요. 최근에 샤흐타르한테도 이제 3실점하고 뭐 라르나카 원정을 비기긴 했지만 2경기 득점이 없는 상태고 FC 노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득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최근에 뭐 다득점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땐 뭔가 그래도 에버딘이 홈에서만큼은 뭐 샤흐타르전 2골도 넣고 그래가지고 에버딘 승무로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어렵네 경기가.
그러니까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하고. FC 노아가 지난번 홈에서 졌어가지고 그래도 홈팀 승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한 6대4로 보겠습니다. 에버딘 승무. 자, 그 다음에 드리타하고 슈켄디아. 드리타가 지금 무패더라고. 1승 2무. 근데 둘 다 이제 뭐 승점도 1점밖에 차이 안 나고 뭐 득실 차이도 거의 안 납니다. 뭐 결장 부분으로 치면 지금 주전 키퍼가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격 쪽에도 한 명이 부상이 의심되고 그래서 스킨디아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드리타 같은 경우에는 무패기도 한데 실점이 적어요. 실점이 적고 슈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라요전 빼면은 사실 근데 원정이라 그래도 홈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요건 드리타가 득점이 많은 게 아니라서 잠시만요. 이거는 그 전의 경기를 좀 봐야겠네. 야기엘로는 막판에 골을 먹힌 거고 그리고 쉘보는 또 자기들이 막판에 이제 자책골로 이긴 거고 이거 뭔가 무나 언더 봐야겠는데 요 경기 뭔가 슈켄디아도 원래는 드리타 승무 쪽을 좀 더 보려 했는데 뭔가 무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무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언더도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합시다. 무승부 보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경기죠. 마지막 그 컨퍼런스 마지막 브레이다하고 삼순스포르. 자, 삼순스포르 아까 얘기했지만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브레이다는 저 하위권에 있는데 여기는 승점 차이가 8점이 나요. 8점. 그리고 브레이다는 득점이 없는 팀. 삼순스포르는 실점이 없는 팀. 극과 극으로 갈리는 팀들의 싸움인데 근데 이제 결장 부분 보면 브레이다는 거의 없는데 삼순스포르가 이제 수비나 이제 미드필더의 출전 정지나 부상도 있고 공격의 명단 제외도 있어서 결장으로 치면 오히려 브레이다가 좋긴 합니다. 또 이게 아이슬란드 원정이라 쉽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아이슬란드의 득점력을 봤을 때는 아무리 홈이어도 삼순스포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배당이 지금 삼순스포르 쪽으로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슬란드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은 삼순스포르의 결장이 조금씩 있는 것도 조금 걸리고 뭐 골에 관여하거나 뭐 경기를 많이 뛴 뭐 선수들도 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걸리네요. 또 배당이 떨어져서 조금 더 찝찝하고 요거는 삼순스포르 승무 보는데 저는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흐름은 삼순스포르라서 이제 가고 싶지만 브레이다도 결국 홈에서는 쉽게 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로파나 챔스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굳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패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유로파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요거를 최대한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유로파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컨퍼런스보다는 좀 더 친숙한 팀들이라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이제 뭐 중간중간 나가시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레인저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그래도 10개는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레인저스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레인저스 브라가 일단은 뭐
브라가가 성적이 훨씬 좋아요. 레인저스가 지금 꼴찌거든요. 유로파에서 4패로 득점도 1득점밖에 없고, 그리고 브라가가 뭐 부상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아무리 원정이어도 저는 브라가가 좋아 보입니다. 최근 2경기 무득점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 행크한테 뭐 4실점 하면서 지긴 했지만 뭐 그동안 보여줬던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브라가 쪽으로 봐야 된다. 브라가 승무 봅니다. 승무. 언오버 가기가 좀 애매한 게 최근 레인저스가 뭐 예전에도 그랬고 홈 득점력이 좀 저조해서 전체적으로 오버 가기가 조금 그렇다. 저는 그래도 브라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브라가 승무 보고 그 다음 경기 베티스 위트레이트. 자, 베티스는 뭐 여기도 차이가 납니다. 위트가 유로파 성적이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 1무 3패로. 그리고 베티스는 2승 2무.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베티스는 지금 로세소가 부상이긴 한데 뭐 주전 기퍼도 부상, 수비에도 부상이 있고 하지만 서브 기퍼가 좀 몇 경기 좀 뛰었고 위트가 지금 지난번 퇴장이 있었거든요. 포르투전. 그게 기퍼 같거든요. 기퍼. 이러면은 뭐 결장 부분 그냥 위트가 뭐 기퍼 퇴장이기 때문에 막 썩 좋다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난번 뭐 포르투하고 비기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위트는 뭐 최근에 뭐 리그에서는 아약스도 잡고 뭐 홈에서는 나름 흐름이 좋긴 합니다. 근데 원정 보면은 리그도 그렇고 유로파도 그렇고 이긴 적이 없어요.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그래서 SK 브란 프라이 원정도 다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베티스는 요새 잘하죠. 뭐 지난번 지로나 비긴 건 아쉽지만 뭐 리옹도 잡고 최근 리그에서도 A팀 말고는 진 적이 없어서 웬만하면은 지금 베티스 순위가 라리가에서 5위입니다. 5위. 그래서 웬만하면 베티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원정이면은 좀 고민할 수도 있는데 홈이기 때문에 무패잖아요. 베티스 승에 위트레이트의 최근 뭐 프라이 원정 무득점의 0대2 패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물론 뭐 베티스도 다음 세비야 원정을 신경 써야 되긴 하죠. 리그 성적도 좋아서. 근데 뭐 위트레이트도 뭐 리그 성적이 괜찮은 편이에요. 5위면. 그래서 뭐 마행까지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리옹도 2대0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승 마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마엔까지만. 그리고 츠르베나하고 부쿠레슈티. 둘 다 하위권이거든요. 둘 다 하위권인데 뭐 팀 내 징계도 있고 뭐 몇 명 빠지는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뭐 이 부쿠레슈티가 얘네도 기퍼 퇴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 바젤전 1대3으로 질 때. 그래서 지금 3경기 연속 실점이 좀 많은 편이고 2골 이상씩 먹히고 있고 그 전에 좋았던 그 흐름이 좀 끊겼습니다. 지금 3연패라서. 그래서 이건 그래도 최근에 홈에서 릴 잡은 포르투 원정도 골을 넣고 츠르베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츠르베나 승 봅니다. 근데 배당이 좀 낮아요. 1.34. 그래서 뭐 이 마엔을 좀 마엔? 근데 츠르베나도 득점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엔 가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 차라리 뭐 부쿠레슈티가 실점이 많다고는 하는데 결국 뭐 2대0으로 끝나거나 뭐 1대0 이렇게 끝나면은 그렇다고 이제 언더 가기도 좀 애매해요. 언더랑 이제 마엔이랑 배당이 얼추 비슷한데 어느 게 더 확률이 높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요거는 배당 대비 한번 노려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뭐 무시하고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은 승만 볼게요. 츠르베나.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엔과 언더는 고민을 해보겠다. 자, 텔아비브 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송하자마자 뭐 유튜브는 바로 올라가지만 구독자 게시판에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생각보다 조금 마엔이나 이런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 그 정리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아비브 대 리옹.
이거 아마 중립에서 열릴 거예요. TSC 아레나가 어디였더라? 이게 매번 열리는 데 같은데 이게 어디였지? 세르비아였나? 그 어디 토폴란가 거기 그 홈 구장 같던데 어쨌든 이스라엘 팀이기 때문에 중립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리그왕에서 순위를 보면은 높진 않아요. 7위입니다. 7위.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원정 성적이 꽤 안 좋습니다. 3무 2패죠. 3무 2패. 그리고 은근히 최근에 무득점하는 경기들도 있고 최근 베티스 원정도 결국 무득점이었고 그 전에 이제 3연승 중이었는데 하지만 텔아비브도 에스턴전 무득점, 미투일란전도 무득점. 그래서 결국 텔아비브도 무득점이 꽤 많고 얘네도 득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리옹 봐야죠. 뭐 아무리 둘 다 이제 뭐 중립 지역에서 한다면 리옹 승. 저는 물론 이제 리옹도 득점을 많이 넣는다 볼 수는 없는데 예전에 뭐 릴 원정도 잡았었고 랑스나 니스 원정도 뭐 2골. 그러니까 아예 골이 없던 게 아니라서 리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제 넘어가고 마헤는 잘 모르겠어요. 마헤는 결국 리옹도 원정 득점에 2심이 되기 때문에 마헨까지 보기에는 왜냐면 마헨 배당이 꽤 높거든요. 2.75면 갈만한데 그것도 고민을 해보겠다. 자, 그 다음 노팅엄하고 말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팅엄은 지난번 충격이었죠. 리버풀 PSV 프렘 보길 잘했다 어제. 비록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적중을 못했지만 전 2프렘까지 다 폴드에 데려갔거든요. 근데 이겼더라고. 노팅엄이 뭐 감독이 바뀌고 나서 뭐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뭐 크리스 우드도 이제 부상 의심되고 깁스 화이트도 부상이 의심이 돼서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 왜냐면 워낙 이제 성적이 안 좋았었잖아요. 노팅엄이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득실도 마이너스고 승점이 10점을 조금 넘겼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폼이 좋긴 해요. 뭐 유로파 경기에서 어쨌든 이제 미투일란전 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홈에서 이제 포르투전을 이기고 그리고 최근에 뭐 맨유랑 비기고 뭐 리즈 3대1 리버풀 원정 3대0까지 생각하면은 최근 뭐 4경기 무패고 뭐 기세가 아주 좋죠. 그래서 예전에 노팅엄이면 모르겠는데 말매도 뭐 득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건 노팅엄 가야 되죠. 근데 배당이 너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노팅엄 승에 최근에 노팅엄 폼이면 마인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뭐 얼마나 그 로테이션을 돌릴지 그리고 다음 경기 브라이튼전하고의 경기가 홈이어서 주전을 많이 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흐름이면은 그래도 노팅엄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말매가 뭐 득점이 높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팅엄 승의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말매가 득점이 좋으면 오버가면 딱 깔끔한데 득점이 너무 적어요 말매가. 그래서 승마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볼로냐하고 짤지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마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합 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자, 볼로냐 짤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뭐 순위가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리에서 순위가 꽤 높습니다. 우승 경쟁할 수 있는 승점입니다. 24점.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27점으로 1인데 득실차가 오히려 볼로냐하고 인테르가 가장 좋아요. 플러스 13으로.
왜냐면 볼로냐가 실점이 적기 때문에 로마보다 훨씬 좋고, 득점도 이제 20득점 이상 하는 팀이 두 팀밖에 없습니다. 인테르하고 볼로냐. 그래서 볼로냐가 최근에 뭐 우디네세 3대0, 뭐 나폴리 2대0, 얘네가 무패를 기록한 지가 꽤 오래됐죠. 지금 한 11경기 됐나? 뭐 무승부가 한 5번 있긴 한데, 뭐 홈에서는 진 적이 없고, 최근에 거의 진짜 뭐 세리에서 진짜 가장 잘하는 팀 중에 한 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워낙 좋아요. 그리고 물론 유로파에서 진 적이 있긴 하고, 지난번 SK 불안하고 진 것도 있죠. 비긴 것도 있긴 한데 퇴장이 있었잖아요. 퇴장. 뭐 너무 전반 초반에 퇴장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슈팅이 앞설 정도면 지금의 짤제 흐름으로는 잡기 어렵겠다. 뭐 고애들을 잡긴 했지만 페렌체바로시나 리옹한테 졌던 거 생각하면은 홈에서도 3실점 했잖아요. 그래서 볼로냐 승 보고, 오늘의 이제 관건은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리옹 마엔이라든가, 아니면 뭐 베티스는 마엔을 보기 때문에 뭐 브라가도 배당이 높아서 2배 이상 되는 것들로 묶으려면 뭐 일반승으로 묶어서 갈 게 있으면 뭐 브라가 포함해서 가는 거고, 마엔 중에 2배가 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리옹, 그리고 볼로냐도 지금 거의 2배 되기 때문에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최근 흐름이라면. 근데 의외로 유로파에서 득점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면 리그 성적이 좋아서 다음 크레모네전, 물론 4일 정도의 텀이 있긴 합니다. 근데 바로 곧바로 이탈리아 컵 대회도 있고,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로테를 얼마나 돌릴지도 의문이고, 결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주전 키퍼가 좀 부상으로 빠진 거 빼고는 공격에 1명 정도? 미드필더도 있구나, 부상이. 짤지보다는 부상이 좀 더 있긴 합니다. 일단 승의 마인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파나티나하고 슈투트 그라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파나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 슈투트 그라치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홈이기 때문에 배당이 좀 낮은데, 여긴 키퍼 부상, 수비나 뭐 미드필더 경고 누적도 있고 은근히 결장자들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슈투트 그라치는 아예 없어요. 아예 경고 누적, 결장,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없어서 결장 부분은 슈투트 그라치가 좋은데, 일단 원정이 얘네도 득점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파나티나, 그리스 원정 쉽지 않죠. 지난번 뭐 파나티나가, 근데 파나티나는 조금 애매해요. 뭔가 질 것 같으면 이기고, 이길 것 같은데 지고, 막 그래가지고 배당이 엄청 낮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요거는 배당 대비는 좀 별로지 않을까. 지난번 고에드한테 진 것도 있고 말매를 잡긴 했는데 뭔가 조금 애매하다. 요거는 파나티나 그래도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슈투트 그라치 2프렘 보기에는 결국 슈투트 그라치가 뭐 챔스나 그때 뭐 미투일란전도 결국 무득점이었고, 셀틱전을 선제골 넣었는데 뭐 역전패 당한 거 생각하면은 뭐 한번 프렌을 노려봄직도 한데, 뭐 그 정도로 좋아 보이는 프렌이 아니라서 저는 아마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파나티나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고에드하고 슈투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순위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에서 순위가 높습니다. 5위. 물론 미넨이 이제 너무 치고 달려서 그런데 라이프치 위하고도 불과 3점 차라서 해볼만 합니다. 득실도 막 크게 밀리는 게 아니고. 자, 뭐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에레디비시 뭐 중하위권 쪽에 있는데, 얘네가 의외로 최근 홈 성적이 괜찮더라고. 3연승, 4경기 무패 중. 그리고 홈에서는 뭐 에스턴도 잡고. 그러니까 고에드 생각하면 부크레슈티 졌던 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다음 경기 파나티나 뭐 에스턴 빌라도 역전을 하고, 지난 짤치한테 지긴 했지만 확실히 홈에서 좀 강한 게 아닌가. 근데 상대는 슈투트입니다. 뭐 슈투트가 뭐 원정에서 패배가 없진 않아요. 근데
어, 확실히 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점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 뭐 페노르트 셀타를 홈에서 잡았는데 뭐 페네르바체나 바젤한테는 결국 원정에서 득점이 없이 졌기 때문에 이거는 참 애매하다. 슈투트의 원정 배당은 좀 갈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 고헤드가 결국 지난번도 에스턴 빌라를 결국 선제골 내주고 역전했던 거 생각하면은 전 요거는 프렌 갈만하다 생각해요. 고헤드 2프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프렌도 한번 노려볼 만하고, 언어보는 3.5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크 바젤. 그 전에 이제 즐겨찾기나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래도 10개는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뭐 생각보다 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경기들도 있는데, 어차피 좀 애매하다 싶으면 리그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어제 그제 챔스에 좀 실망을 많이 했어가지고, 어쨌든 제 선택이 뭐 틀린 거긴 한데, 바르시아나 뮌헨이 그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뭐 물론 리그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챔스가 제 기준에선 최악이었던 적이 있나. 뭐 물론 뮌헨 바르샤 다 응원하는 입장이라 그렇긴 한데 좀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행크 바젤. 자, 행크 같은 경우에는 홈이죠, 홈. 그리고 바젤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승점 1점 차이에 득실 차이도 없고. 근데 오영규가 여기서 골이 가장 많죠. 팀 내에서 가장 잘해주고 있고, 뭐 일본인 선수 부상이 있긴 하지만 원정 바젤 팀도 부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젤은 확실히 홈에서 좀 잘하긴 하는데 원정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뭐 챔스, 유로파 다 원정에서 졌거든요. 코펜하겐, 프라이, 리옹. 근데 홈에서는 뭐 슈투트도 잡고 부크레슈티도 잡고 해서 행크가 원정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 페렌츠 바로시한테 지고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그 전에 뭐 레오포츠난한테 진 적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행크도 홈보다는 원정이 강하긴 합니다. 지난번 브라가 잡은 것까지 생각하면. 근데 그 전에 홈에서 베티스하고 비긴 것도 있고, 여전히 홈에 대해서는 득점이 없긴 해요. 원정에 비해서. 냉정하게 보면. 근데 바젤도 원정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번 브라가 잡고 최근 홈에서 베티스하고 득점 없지만 비겼다는 거 생각하면 행크 승무로 봐야 됩니다. 이건 행크 승 볼게요. 더 나아가서는 지난번 브라가전처럼만 해준다면 저는 뭐 언오버가 이제 오버가 배당이 났기 때문에 마엔 배당이 3배가 넘거든요. 지난번 선제골 먹히고 3골을 내리 넣은 거라 물론 실점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마엔 한번 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앞에 뭐 아침까지 하다 보니 살짝 시간이 오버 됐는데 보면서 하려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1시간 조금 넘은 거면 선방했다 보여집니다. 원래라면 이 정도 경기면 거의 한 2시간 가야 되는데 뭐 리그 경기가 아니고 우리가 생소한 팀들이 많아서 좀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기는 아예 뭐 조합에서 제외를 하든 뭐 다폴더로 데려가든 배당 대비 좋아야 데려가는 거지. 아니면 패스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 마인이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서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지만 이 분석 결과표는 아마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 한 7, 8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행히 어제 그제 챔스가 무너졌지만 아침에서 살려줬죠. 챔피언십이랑.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비중이 좀 낮긴 하지만 아침을 갔습니다. 미리. 4시 경기 뭐 5시? 4시 45분 마감되는 경기를 포함해서 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만약에 그게 생각대로 안 나오면은 나머지 경기들로 묶어서 다시 갈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저는 방종을 하고 마무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이죠. 제가 이제 경기 일정을 보진 않았거든요. 이게 항상 회차가 미리 나오긴 하는데 141회차죠. 내일 축구가 호주 A리그는 안 갈 확률이 큽니다. 한 경기밖에 없어서. 그래서 내일 새벽 보면은 한 6경기 정도 있네요. 그러면은 뭐 오후쯤에 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은 아마 낮 경기를 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경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인가? 아무튼 보고 갈 수 있으면 가보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